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세션을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나스미디어 이지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변해가는 미디어 지형도를 읽는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작하기 전에 나스미디어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나스미디어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랩으로 시작해서요, 지금 디지털 에이전시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인 온라인과 모바일, 그리고 디지털 방송, 그리고 디지털 OOH까지 저희가 세일즈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온모바일 쪽에서는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광고주가 한 1,550개 정도의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대행사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월 평균 한 3,400개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광고 집행하실 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 와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다 손에 꼭 쥐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평균 해서 3시간 한 5분 정도의 사용 시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꼭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자들은 그러면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TV에서 PC, 모바일 쪽으로 쭉 살펴보면 모바일에 대한 사용이 월등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바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매체 조합별 이용료를 보면 TV하고 모바일의 중복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미디어에 대한 이용률은 모바일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은 15, 16, 17 쭉 성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바일은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에서 엔터테인먼트향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C 대비했을 때 엔터테인먼트의 활용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체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모바일 앱 카테고리에서 주요 매체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톡이 독보적으로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2018년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텔레그램, 위챗 등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NS 쪽 파트를 보시면 페이스북, 그리고 라인, 밴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포털은 동일하고, 동영상 카테고리는 유튜브, 네이버 TV, 옥수수 TV,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용 시간하고 MAU라는 게 Monthly Active User인데요. 사용자를 봤을 때 13년 대비해서 18년 현재는 동영상 카테고리를 보시면 독보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는 이용 시간은 좀 줄어들었지만 이용자는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SNS 관련해서는 이용 시간은 유사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크게 확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세대별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X, Y, Z 세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X세대 같은 경우는 포털,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도, 쇼핑, 카메라, 금융,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Y세대는 포털, 쇼핑, 메신저, 카메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Z세대 관련해서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Z세대는 14세부터 24세까지를 읽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만큼 모바일을 손에 안 놓고 생활을 하는 세대인데요. 엔터테인먼트향 서비스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메신저는 어떻게 이용이 될까 살펴보면, 카카오톡은 전 연령, 전 세대에 걸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Z세대인 13세에서 24세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있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SNS 쪽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X세대는 밴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Y세대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Z세대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함께 페이스북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마다 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좀 많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도 타겟별로 어떤 타겟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매체에 대한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 더 효율적으로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 쪽 시청 플랫폼은 어떤 서비스가 주력으로 되고 있는지 보시면 유튜브의 서비스 이용률은 독보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TV도 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 각각의 미디어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앞에 커뮤니케이션, SNS, 영상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검색으로 네이버가 시작이 됐어도 영상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역시 영상에 대한 서비스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들을 좀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 그러면 광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SMR이라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SMR은 스마트 미디어 랩으로 MBC하고 SBS가 합작으로 설립하는 회사고요. 지상파하고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 영상의 클립을 1분 이상 클립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앞에 광고를 붙여서 프리롤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유튜브하고의 좀 차이점은 프리미엄 컨텐츠를 타겟팅을 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각각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이버 쪽에서는 72초하고 합작해서 하우투 영상을 제작을 해서 웹 컨텐츠를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브이라이브라고 해서 셀럽 중심으로 해서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이런 친구들의 그 영상을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중심으로 해서 블로거들을 얼마 전에 초청해서 행사도 진행을 했었는데, 영상을 직접 찍어서 편집하고 올려서 더 많은 인벤토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아마 광고 쪽 세션도 위치도 하나를 준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페이지에서 블로거들 페이지에서도 광고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M, 피코마 TV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아마 일전에 그 김비서는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웹 소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웹 소설에서 웹툰으로 제작이 됐고, 웹툰 제작 후에 조회수가 2억만 이상이 넘어서 이게 이제 드라마까지 제작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적 재산권 기반의 드라마를 좀 활발하게 제작해서 유통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 M 같은 경우는 카카고하고 카카오 M 서비스가 합작해서 새로 이제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글로벌 영상 서비스에 대한 그 시작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기획사하고 에이전시하고 협업해서 제작 시스템, 배우들 그리고 컨텐츠까지 해서 강력한 어떤 서비스의 그 시작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영상 서비스에 대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코마 TV는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 페이지 재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만화 플랫폼 피코마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영상 쪽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피코마 TV라는 플랫폼을 7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스북 분도 와 계셔서 약간은 제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이미 다 뭐 오픈돼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뭐 후에 세션에서는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동영상에 대해서 피드형으로 많이 이제 본인의 그 피드 안에서도 영상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편집도 자유자재로 해서 잘 올릴 수 있게끔 큐레이터를 출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GTV라는 거는 세로용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청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세로형으로도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스토리 말씀드리면 풀스크린 동영상 공유를 할 수 있어서 광고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사진 같은 경우는 5초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 영상은 15초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 쪽 말씀드립니다. 오리지널 컨텐츠 쪽은 방탄소년단 같은 그 유명 그 아이돌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웹 드라마나 이런 쪽도 컨텐츠를 제작해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지원 부분은 4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면 슈퍼챗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이 금액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서비스고요. 채널 멤버십이나 머천다이즈나 프리미어스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를 했을 때 유료로 구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리 그 영상을 찍어두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익화된 모델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서 유튜브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지원하고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실 때 광고가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광고 없이 보시려면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도 구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운로드를 이미 받아놨다라고 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재생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에 집중돼서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I나 AR, VR 등의 미래 기술적인 투자를 같이 활발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미 각 매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컨텐츠에 대해서 추천을 하거나 검열을 하거나 관리를 했을 때는 AI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고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 기반으로 했을 때는 AR이나 VR 쪽 서비스를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IT 업계에서는 서비스의 기술 접목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애프터 모바일 시대에도 이런 그 기술과의 그 컨버전스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쪽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6년 동안 광고 시장을 봤을 때 12년부터 18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은 모바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8년 아마 예측되는 성장률은 27에서 28%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조 이상의 2조 7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타 미디어에 대비해서는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일 미디어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매체입니다. 네, 이런 모바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하고 광고의 확대는 매체에 대한 구매 방식까지 변화를 시켰는데요. 이전에 플레이스먼트 구매였다면 이제는 오디언스 구매로 바뀌었습니다. 플레이스먼트 구매라는 것은 지정된 영역의 노출을 구매를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오디언스 구매는 다양한 소스를 활용을 해서 오디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노출을 구매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요.
광고주 CRM 데이터라든지 행동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타겟들에게 적절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디언스 구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시장의 규모, 구조 이런 부분도 다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광고 시장의 구조도 이전 전통 시장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 시장의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광고주, 대행사, 미디어 랩사, 매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4대 그 산업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광고주하고 퍼블리셔는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사이에 DSP, SSP, 뭐 애드 익스체인지, 에이전시 트레이딩 데스크, 뭐 DMP 각각의 영역이 사업자 내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DSP 같은 경우는 광고주의 니즈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입찰 방식을 통해서 인벤토리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SSP라는 거는 매체 쪽 사이드에서 광고 지면을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경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애드 익스체인지는 여기서 DSP하고 SSP하고 애드 네트워크의 인벤토리를 거래가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을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데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도 또 따로 있습니다. 오디언스 타겟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이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세그먼트화 시켜서 적합한 유저들을 묶어서 타겟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이 오디언스를 타겟팅하고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타겟팅, 테크놀로지 기반의 타겟팅도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SSP 이쪽은 공급자들의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SP 관련해서는 구매자들이 효율적인 매체를 선택해서 진행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실시간 입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금액에 대한 효율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맵화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나스 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 랩이 있고요. 그리고 나스 안에서는 개별 상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에이전시 트레이딩 데스크나 NTD 그리고 DSP인 애드패커, SSP인 애드믹서를 활용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애드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N스위치를 또 활용해서 광고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시면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미디어 선택하는 여러분들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지금 미디어의 소비 패턴이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소비도 또 증가가 되고 있고 모바일 동영상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브랜딩 매체로서의 성장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오디언스 바잉이 가능하게끔 시장을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광고 집행의 효과적인 광고 매체의 선택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의 다음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컨버전스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준비를 하고 광고주께서는 관심 있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R이나 VR, AI 등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모더레이터였고요. 또 다음 스피커로 와주신 다트미디어의 장창범 스마트 미디어 광고 부문 전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AI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맡았는데요. 가장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나이는 어린데요. 일을 잘해가지고 다트미디어에서 전무를 달고 있는 장창범이라고 하고요.
이제 AI와 이 음성인식 강구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현생 인류의 가장 큰 어머니가 누구죠? 인간 진화 단계에서 가장 큰 어머니였던, 제가 영화로도 봤어요. 스칼렛 요한슨,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루시라는 영화에 바로 루시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인류 진화 단계에서 보면 각각의 역작들이 있습니다. 역작, 해심의 역작들이 존재를 하는데 루시는 뭘 남겼을까요? 아시는 분 없어요? 그 루시라는 영화에 보면 이거 저 조커인데 루시는 손가락을 남겼어요. 손가락과 USB를 남겼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거고, 호모 엘렉투스, 우리보다 몇 년 전에 현존했던 인류는 인생의 역작이 뭐였을까요? 벽화와 돌칼. 그러면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죠. 우리는 뭘 남기고 있죠? 우주선을 띄우고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이제 AI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음 인류도 벌써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호모 데우스라 그러죠. 호모는 인간이라는, 휴먼이라는 거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호모 커넥션스, 호모 인텔리전스. 인류와 현존하는 사피엔스와 AI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인류가 1000년 이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AI들은 20년 뒤면 많은 직업들을 뺏어갈 거라고 합니다. 아마 제 직업도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은퇴했을 때 같아서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골자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이 AI와 음성 그 인식, 그 다음에 앞으로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 인사의 인터뷰를 하나 따왔어요. 한번 천천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을까 이 말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런 AI 회사를 만들고 있거나, 손 들었네? 하품한 거예요? 지금 AI에 대한 관심은 전문가 비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그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시죠. 지금 SA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만 회장님이신데요. 다양한 셀럽들을 존재를 하고, 이 셀럽들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셀럽들의 목소리와 이런 모습들을 음성이나 또는 AI, VR을 통해서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출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이런 에코,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들 캠페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까지 에코와 관련된 음성 인식 인공지능 스피커가 미국 전역에 3천만 대 이상이 깔려 있다고 해요. 근데 이 3천만 대가 깔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겠죠. 여기에 6살 된 한 소녀가 에코의 알렉사한테 나 인형의 집이랑 초콜릿을 선물해 줘라고 오더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초기 에코 모델에는 구매 그 처음에 신용 정보라든지 넣는 게 아니라 디폴트로 오픈돼가 있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마존에서 인형의 집과 쿠키가 배달됐고요. 이게 대략 6살 소녀가 30만 원 정도 되는 물품을 구매를 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뉴스화되면서 모 네트워크 TV의 뉴스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여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샀다는군요. 알렉사, 오든 미어 덜하우스라고 하는 순간 미국 전역에 있던 인공지능에서 아마존에 구매 오더를 넣은 거죠. 이 인형의 집은 대박이 났어요. 인공지능이 주문한 이런 매출
일시적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잘못 오더를 내린 걸로 해서 다시 환불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겼고요. 어쨌든 인형의 집이라는 이 조그마한 브랜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버거킹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 제품을 홍보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버거킹에서는 이런 신제품이 나와서 신선한 소재에 대한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떠올랐던 게 바로 6살 꼬마가 있었던 알렉사의 오더 명령이었죠. 그걸 크리에이티브 15초에 녹여서 15초 네트워크 광고를 뿌리게 됩니다. 이 짧은 데서 말 못했던 게 조금 전에 지금 뭐 다양한 채소가 섞여 있고 근데 말하기 너무 짧어. 알렉사, 네가 대신 설명 좀 해줘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You're watching a 15-second Burger King ad, which is unfortunately not enough time to explain all the fresh ingredients in the Whopper sandwich. But I got an idea. Okay, Google, what is the Whopper burger? According to Wikipedia, the Whopper is a burger. 여기서 이제 TV,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 버거킹 광고를 노출된 인공지능들이 아주 충실하게 위키피디아에서 밟은 와퍼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주게 되고요. The absolute hell out of Burger King by constantly changing what Wikipedia said. Patty made with 100%. 이런 내용이 네트워크 TV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기다가 구글은 광고를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근데 버거킹이 무임승차를 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구글은 인공지능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야, 지금 모델이 말하는 음성 주파수 읽어서 얘가 말하는 거 다 캔슬해. 응답하지 마. 자, 이런 오더를 내리죠. 그 뒤로 이 본 모델의 이 음성 주파수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걸러져 버립니다. 근데 버거킹이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나레이션 버전으로 20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구글하고 버거킹이 왔다리 갔다리 이제 난타전을 벌이는 거죠. 결국 구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버거킹은 15초짜리 네트워크 TV 커머셜 하나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모바일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물론 이런 어떤 전달 방법에서는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죠. 여기에 보시는 대충 몇 개 언론사만 제가 꼬집어 봤는데 네트워크 뉴스부터 TV 여러 수많은 매체들에서 이 내용을 다뤘고요. 이걸 마케팅 비용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디바이스의 디지털 디바이스의 체인 리액션이라고 명하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만 이런 체인 리액션을 통해서 내가 투여한 비용에 아주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를 끌어올렸던 사례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음성인식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간에 서로 커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도 그 앞에 말씀하셨던 나스미디어와 같은 미디어 랩사이지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쪽에 또 개발팀 이사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테크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애플, 아마존, 구글, 뭐 MS, 소프트뱅크 이거 외국계에서는 좀 대표되는 이런 그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있고요. 국내에도 SK, 뭐 KT, 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이런 등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SK 광고에서 티맵 광고를 보시면 송세벽 씨가 혼자 운전하다가 혼자 인공지능이랑 농담 따먹기를 해요. 저도 이제 주로 이 티맵에서 그 음악을 들려줘라든지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서 얘네들도 딥러닝을 해요. 야, 내 주인은 이런 말 너무 좋아요. 아우, 난 답하기 싫은데 얘가 이거 안 해주면 싫어해. 이런 걸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내가 질문하면 질문한 답 그거 DB만 끌고 오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목소리 톤에 따라서도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들도 저희와 이 언어적인 코드를 맞춰가면서 점점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세계가 끄고 있어도 그 인공지능의 이런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보다 뭐 향후 10년 내로 150% 이상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도. 결국 근데 현재 인공지능은 굉장히 위크 AI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지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좀 인간에게 준비된 DB를 갖고 준비된 답변을 하지만 좀 인간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약한 AI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작년이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뽀로로 봇이 나왔어요. 이게 뽀로로 캐릭터 봇이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등장은 옆에 워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놨지만 인공지능의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2, 30만 원대 하던 것이 지금은 1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4, 5만 원 나중에는 무상으로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린트기 공급하고 인급하는 형식이죠. 결국 이렇게 되려면 인공지능과 마켓이 연결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의 에코 같은 경우는 이 에코시스템을 주방에 들인다고 합니다. 왜 집에서 이제 뭐 음식을 해 먹거나 준비를 할 때 다양한 생필품 이런 것 등을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에 총알 배송도 있고 인공수피로 간단하게 주문만 하면 바로바로 도착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인공 스피커들은 가정 내에서 친숙한 파트너로 또 다른 도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조금 위크한 AI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 다른 문제는 좀 얘네들보다는 좀 똑똑한 조금 뎁스 있는 AI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기존에 있던 TV를 단순히 답만해주는 AI라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슈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키보드잖아요. 이 키보드가 현존하는 최적화된 이 스마트 기기와 소통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음성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스마트폰 크기도 필요 없는 거죠. 이 키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게 스마트폰 크기라면 음성 인식을 자연어 처리부터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스마트 기기가 정말 생체에 심어도 될 만한 크기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중얼거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마켓에서 현존하는 기술로 통용되고 있는 몇 가지 테크들을 참고 자료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설명하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이런 시리즈를 아실 거예요. 그게 그 비라이트 백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내용은 그래요. 어떤 한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메일에서 남편한테 메일이 와요.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죠. 죽은 사람한테 이메일이 오니까 여보 잘 있어? 이런 메일이 오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남편이 자꾸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고 자기의 친구가 그 남편의 이름을 인공지능 회사에 등록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그 여자분의 페이스북에 남편 친구가 들어와서 했던 말 이런 등등 그것들을 인공지능에 올렸더니 마치 남편인 양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요.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엔딩은 좀 새드 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이 과정 자체는 좀 우리가 잘 안 나오나요? 아마 넷플릭스의 브라이트 백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남편의 정보를 올리게 되죠. 여기서 챗봇, 여러분들이 흔히 챗봇으로 채팅을 하는데 남편의 정보들을 입력한 상태에서 채팅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기서 남편이 할 만한 농담 같은 것도 올라와요. 그 뒤로 이 여자는 여러 가지 동영상,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저는 이 장면 볼 때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인공지능의 혜택으로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과 컴을 할 수 있다라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조금 진행된 장면은 위로를 받다가 점점 남편을 닮아가는 인공지능의 그 모습도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공의체를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학습된 애쉬라는 남편의 인공지능을 탑재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직접 돈 내고 봐야 되니까 돈을 내고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들은 현존하는 기술들이에요. 지금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현존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인공지능 속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켓포라는, 이게 로켓 주유 뭐 이런 내용인데 이상한 이름을 가졌어요. 광고를 이제 AI를 통해서 최적화시켜주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케트를 위한 광고를 구매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을 좀 배제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보면 락플의 CEO는 설득의 기술이 이제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또는 설득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사도라는 이러한 회사는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보통 이제 마케팅 랭귀지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서 이걸 빅 AI를 통해서 적절한 텍스트를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적절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면 뭐 100만 개 이상의 이런 마케팅 용어들을 딥러닝을 시켜서 결국 캠페인에 가장 잘 세이즐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서 4천여 개 캠페인 정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전보다 50% 정도의 전환율이 올라갔다는 이런 내용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인간 대표 CD와 인공지능 대표 CD 간에 제작물 경쟁이 붙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이기기는 했습니다. 54% 대 64%로 인간 대표가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 AI CD 베타라는 애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근데 아직 그 멜로디가 채 완성이 되기 전 컨셉만 전달했는데 이 AI CD가 뮤직비디오 한 편을 뚝딱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후시로 이제 음악을 올리는 케이스였는데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흉내를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뭐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지금 뭐 투기 쪽으로 좀 안 좋은 안티한 쪽으로 가 있지만 이 블록체인도 광고 쪽에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전에 나스미디어 쪽에서 전체적인 전망들을 보셨지만 이 애드버타이즈부터 프레셔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드버타이즈는 에이전시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 같은 랩사도 사야 되고요. 이런 광고들을 구매해서 좀 최적화시키는 DMP나 DSP를 통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최종단 이제 광고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수수료도 발생하고 약간의 투명성도 약간 결여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광고 프로세스도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 안정성, 보안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광고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에이전시단부터 SSP 과정 자체가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블록체인과 이런 원스톱으로 가는 과정 중에 AI가 접목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 아직 저희 쪽에서 지금 저희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미디어 랩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현재 이런 플랫폼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화하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흔히 집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TV를 보면 참 격세지감입니다. 지금 30-40년 정도를 거진 탑의 자리에서 지금 쓸쓸히 이제 뒤안길로 가고 있는데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상파
종편, 케이블의 시청률이 뭐 30-40% 이상이 떨어졌고 어떤 특정 타겟에서는 뭐 정말 미미할 정도로 시청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TV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인터넷 프로토콜 TV라고 IPTV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TV도 이제 인터넷 기반화에 놓여지게 됐어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1,8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IPTV가 몇만 가구 정도 보급이 됐을까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한 1,500만 가구 정도예요. 그래서 80-9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PTV 인터넷 프로토콜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TV도 스마트폰에 우리가 쓰는 이런 행동 패턴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셋톱박스에서 이런 우리가 각 가정에서 시청하는 이런 시청 데이터들이 게더링이 되는 거고요. 어떤 가정은 보면 뭐 골프 좋아하는 아빠가 하루 종일 골프만 볼 수도 있고, 어떤 가구는 입시생을 두고 있어서 EBS만 보는 가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시청 이력들이 셋톱박스에 저장이 돼서 이런 카테고리, 골프 용품 광고를 한다든지 교육 광고를 한다든지, 요즘에 뭐 영어 이런 그 회화 스피킹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러한 가구에만 광고를 쏘아주는 기술이에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골프 업종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건 아직까지는 준비 중인데 어제 저녁에 롯데 홈쇼핑에서 렌트카 광고를 한 2시간 했어요. 그 2시간 동안 들어온 가구들은 지금 당장 차를 구매하거나 렌트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가구만 보내서 현대차나 기아차 광고를 쏘아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 이제 스마트 기기가 우리나라 경우는 커진 뭐 이게 보급이 다 돼가 있는, 그러다 보니 TV, 그다음에 버스 광고, 그다음에 이런 샵의 광고, 이런 오프라인 매체까지 아우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옴니 채널 레드 중에 요즘에 이제 버스 외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 광고 중에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근데 효과를 산출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는 앱을 통해서 그 하이브리드 비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의 오디언스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노선은 이 사람들이 관심사는 주로 쇼핑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어떤 버스 노선은 학생들이 많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만 연결된 이런 매체만 오디언스 타겟팅이나 리타겟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스나 또는 쇼핑 내에서의 샵 내에서의 이런 행동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피자 광고를 봤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학생인지에 따라서 메시지도 서로 다르게 쏘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옴니 채널들의 이런 애들도 지금 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TV부터 뭐 스마트폰, PC, 버스 외부 광고 이런 것 등이 통합적인 하나의 가이드의 분석 지표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TV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고요. TV도 조만간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런 오디언스나 이런 타겟팅 통해서 광고를 최적화시키려는 기술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 이 하나하나가 다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으로 전이되는 순간 고도화되고 조금 더 인간스럽고 인간에게 친숙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많이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루한 강의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